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만으로는 부족한 진정한 피트니스 고수들의 비밀, 바로 영양 섭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후 영양 섭취, 과연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운동과 영양 섭취의 완벽한 조화를 통해 여러분의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전 적절한 영양 섭취는 마치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면 운동 중 지치지 않고 목표한 운동 강도를 유지하며 더 오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전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에너지가 떨어져 운동 효과가 낮아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운동 전 어떤 영양소를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운동 전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은 운동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밥, 빵, 과일 등에 풍부합니다. 특히 복합 탄수화물은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오랫동안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단백질은 근육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등에 풍부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거나 운동 시간이 길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비타민 흡수를 돕지만 운동 전 과도한 섭취는 소화불량을 일으켜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3 이 정도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운동 강도와 종류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와 시간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의 양이 달라집니다. 가벼운 운동을 짧게 할 때는 간단한 탄수화물 섭취만으로도 충분하지만 강도 높은 운동이나 장시간 운동을 할 때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분간 가볍게 조깅을 할 때는 바나나 하나 정도면 충분하지만 이 시간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할 때는 탄수화물이 풍부한 파스타나 밥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탄수화물 섭취량을 늘리고 운동 강도가 높아질수록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강도 단시간 운동에는 간단한 탄수화물, 바나나, 견과류, 중강도 운동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고구마, 닭가슴살, 고강도 운동 전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운동 중 위장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속이 메스꺼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전에는 지방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하고 지방은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 3시간 전에 소량의 불포화 지방산 아보카도, 견과류 섭취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운동 직전에는 지방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운동일 4시간 전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운동 30분 전에는 가볍게 탄수화물 간식을 섭취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견과류 등 운동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여 근육 회복을 돕고 에너지를 보충하십시오. 개인의 운동 강도와 시간에 맞춰 식사 계획을 조절하십시오. 평소 섭취하는 영양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운동 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운동 효율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 전 단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혈당 변화가 심해 에너지 저하와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 전 지방 섭취는 적당량만 해야 합니다. 과도한 지방 섭취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 영양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단순 탄수화물 위주의 간식만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동 효율을 떨어뜨리고 부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은 소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동이 3시간 전에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영양 섭취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여 최고의 운동 효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운동 전후 영양 섭취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보충제, BCAA, 크레아틴 등 운동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선택 시에는 원료의 품질, 안전성, 그리고 자신의 운동 목표와 신체 상태에 맞는 제품인지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단, 건강기능식품은 영양 섭취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자.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회복 및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BCAA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근육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내 ATP 생산을 증가시켜 고강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민은 면역체계 강화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 보충제는 운동으로 인한 영양소 손실을 보충하고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운동 후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인해 손상된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수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영양소 흡수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조직의 재건과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탄수화물은 운동 중 고갈된 글리코겐을 보충하고 에너지 저장량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수분은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 피로, 회복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는 근육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고 탄수화물은 운동 중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체중 kg당 1.62 정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되며 운동 강도와 목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단백질 섭취량에 비례하여 충분히 섭취해야 근육 회복과 에너지원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단백질과 고구마 탄수화물의 조합은 효과적인 근육 성장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웨이 프로틴은 운동 후 빠른 흡수가 필요할 때, 카제인 프로틴은 수면 중 근육 성장을 돕고 싶을 때 선택하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정도의 비율이 권장되지만 운동 강도와 종류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운동 후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 피로, 회복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동 전후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즉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운동 강도와 시간, 땀 배출량에 따라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물 외에 이온 음료나 코코넛 워터 등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 함량을 확인하고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가 높을수록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는 근육 손상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탄수화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운동 강도와 목표에 맞춰 영양 섭취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권장량은 체중 kg당 1.62 정도이며 이는 근육량, 운동 강도, 개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후에는 닭가슴살과 고구마를 함께 섭취하거나 현미밥과 콩류를 곁들여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후에는 과일이나 요거트와 같은 가벼운 간식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필요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는 단백질 섭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과다 섭취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식습관과 목표를 고려하여 자연식품과 보충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가슴살, 계란, 생선 등 단백질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웨이 프로틴이나 카제인 프로틴 같은 보충제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선택 시에는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하십시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십시오. 개인의 운동 강도와 목표에 맞춰 영양 섭취 계획을 세우십시오. 다양한 자연식품을 섭취하십시오. 보충제 섭취 시 과다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고강도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 고구마,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고 저강도 운동 후에는 바나나, 요거트,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트니스 보충제는 운동 효과를 높이거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영양제입니다. 단백질 파우더, 크레아틴, BCAA처럼 종류도 다양하고 각각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마법의 약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크레아틴은 근력과 파워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BCAA는 근육 손실 방지와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타민은 면역체계 강화와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보충제 선택 시에는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다양한 피트니스 보충제의 효과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근육 성장과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레아틴은 근력과 파워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체중 증가, 복부 팽만감, 근육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CAA는 근육 손실 방지, 운동 후 회복 속도 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크레아틴과 단백질 보충제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운동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육 증량이 목표라면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구력 향상이 목표라면 BCAA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제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충제의 성분과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권장 섭취량을 지키고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단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건강한 식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건강한 식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보충제의 섭취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보충제만 먹으면 근육이 금방 커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보충제는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근육 성장의 주요 요소는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비싼 보충제가 효과가 더 좋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가격과 효과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충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도 오해입니다. 모든 보충제는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을 준수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